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자, 뭐 1주자 문제들은 이제 전범이고요. 네, 우선은 지금 수원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벌렛 공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벌렛 공식? 네, 그죠? 이름 좋죠? 그죠? 네, 그죠? 애들한테 바퀴벌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출제한 문제는 이제 수능 특강이고요. 네, 올해 수능 특강이고요. 네. 이게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벌렛 공식이 뭘 벌렛 공식이라고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죠? 네, 원이 아주 그냥 네. 얘도 한잔 했나? 네, 그죠? 네. 자, 여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각형 넓이가 요거 길이 곱하기 요거 길이로 나온다는 아주 꿀공식이에요. 네. 그죠? 네, 삼각형의 넓이가 저거 두 개의 곱으로 나온다는 아주 꿀공식이에요.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네, 별거 아닌데, 자, 우선은 보시면 이게 원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길이가 y이고요. 요 길이가 또 x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r이고 r일 텐데, 네. 자, 넓이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했더니, 뭐 2분의 1에 x 플러스 r에 y 플러스 r 뭐 지하삼각형의 넓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얘가 정리를 시켜보면 xy는 가만히 냅두고 자 xr yr r 제곱 여기 되죠?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요 부분이 줄쳤는데 요게 뭐게요?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그 원이니까 자, 이게 내저번의 반지름이기도 하고요. 직각이니까. 사각의 넓이를 구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 세 개 사각형의 넓이 세 개 합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여기가 xr이죠. x 곱하기 r 두 개 있으니까 여기도yr이고 r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s가 돼요. 되셨죠? 네. 그렇죠. 네.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2분의 1 했으니까 s는 xr이다. xy다. 요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요걸 이용하면 자, 1번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는데 자, 이게 벌렛 공식을 갖다가 알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원이, 이게 이 내접원은 안 나와 있는데, 얘를 중심으로 하고 원이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 또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여기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문제에서.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를 갖다가 이 접하는 내접원을 하나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쵸? 네, 내접원을 하나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넓이가 30인데 얘가 10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벌렛 공식에 의해서 여기가 지금 3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요게 뭐 r이라고 했다고 치면 그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요건 피타고라스 숫자니까 자 여기가 지금 여기에 10 곱하기 3이 되어야지 넓이 30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가 3이고 3이고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이 r이 2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12 대 5 대 13이 되니까요. 자, 우리가 구하는 게 뭘 구하는 거였죠? 네. 요거의 제곱 구하는 거였네요. 그쵸? 여기서 요 3을 갖다가 빨리 구한 다음에 요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12.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거 요거 제곱을 물어봤는데 요거를 갖다가 x라고 두면 x제곱은 자, 10제곱 12제곱 그리고 2배의 10 곱하기 12의 코사인 세타 네. 13분의 12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1번이 되겠다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에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이 이제 일반화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블랙라벨에서 가져온 문제가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부등식이 나와 있죠.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3분의 1에 5의 n승분의 1, 그리고 시그마. 자, 시그마 k1에서부터 n까지 5의 k승분의 a의 k승, 그리고 이게 3분의 1이다. 자, 주어진 조건을 이렇게는 정리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정석적인 풀이부터 알려드리면 뭐 이렇게 돼요. 우선 1을 집어넣고, 이 AK가 지금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만족해준 A1을 구하시고, 그 상태에서 다시 넘긴 상태에서 2를 집어넣고, 또 4A 구하시고, 요렇게 하는 거거든요. 되셨죠? 네. 자, 근데, 이게 가지는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냐면 뭐 이런 거거든요. 얘가 가지는 의미가 뭐 5분의 얼마, 그 다음에 5의 제곱분의 얼마, 5의 세제곱분의 얼마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진법이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0.18, 28 뭐 이렇게 나가는 놈이 있다고 치면 이게 뭐 이제 18, 28 땡땡 이렇게 나간다고 칠게요. 네. 근데 어쨌든 요렇게 쓰는 게 우리가 십진법이잖아요. 그죠? 십진법이니까 뭐 1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8 더하기 뭐 1000분의 2 더하기 뭐 10,000분의 8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요게 십진법을 표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진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사라졌지만 얘가 지금 5, 예를 들어서 0.12 땡땡 이라고 5 이렇게 쓰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기호냐면은 5분의 1, 5의 제곱분의 2 이런 식으로 계속이 반복이 된다. 자, 요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제 요게 사실 숨겨진 의미가 진법 문제고요. 뭐 예전에 로그 수능 기출 문제부터 해가지고 진법 문제가 나오기는 했어요. 네. 직접적으로 이게 진법을 갖다가 알아야 풀리는 건 아닌데 진법 문제가 나오기도 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가끔은 얘를 제가 이제 어떤 경우는 그냥 부등식이지만은 5의 n승을 적절히 곱해서 얘를 자연수를 만들어 버려서 어떤 학점값을 만들어서 SN에서 SN-1 빼서 그냥 일반항을 바로 뽑는 경우도 있었는데 오늘 소개할 방법은 조금 약간 재밌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이제 이걸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5분의 A1 그리고 5의 제곱분의 A2 뭐 그리고 5의 세제곱분의 A3 요렇게 간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 맞죠? 되셨죠? 네, 요렇게 간다는 소리고 근데 이게 지금 얼마라는 뜻이 있냐 하면은 3분의 1보다는 약간이라도 작은 값이라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n이 모든 자연수 n에 성립해야 되니까 3분의 1보다는 작은데 사실 얘가 n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은 거의 3분의 1에 가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거의 3분의 1이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거의 3분의 1로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에서 우리가 좀 구하고 싶은데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오진법으로 분수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뭐 두 가지죠. 5를 곱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그냥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3분의 1은 5분의 3분의 1이기도 하고요. 맞나요? 네. 3분의 5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5분의 1로 한다면은 3분의 2가 빠지니까 15분의 2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 녀석이 자 다시 25분의가 필요하죠. 그럼 몇 분의 몇을 곱하면 되나요? 15에다가 네, 3분의 5를 곱하면 되니까 3분의 10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누가 되겠느냐? 다시 25분의 3 만들고요. 3분의 1이 튕겨져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3분의 1이 튕겨져 나왔을 때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또 누구로 나눠야 되냐면 현재는 25로 나눠져 있는데 5로 또 나눠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음 거를 갖다가 하게 되면 5의 3승이 되려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애초에 3분의 1을 이런
5분의 1 계열로 만들었던 것처럼 똑같은 게 반복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세 번째 거는 또 뭐가 될 수밖에 없냐? 5의 3승의 1. 그리고 다시 또 분리하게 되면 이번에는 5의 4승의 3.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0.13에 땡땡. 자,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소수점 부분을 갖다가 잡았을 때 홀수 부분은 항상 일반항이 1이고요. 짝수 부분은 항상 일반항이 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되셨죠? 자, 됐죠? 자, 한 개 더 꿀팁을 좀 드리자면 어떤 무한소수를 10진법으로 나타내어 있는 무한소수를 이런 진법으로 표시되면 무조건 역시 무한소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얘가 순환하면 얘가 순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당황하지 말고 숫자가 조금 바뀌어 나오더라 하더라도 몇 개의 순환수만 찾아버리시면 답을 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는 특성방정식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좀 빡세게 애들이 공부를 했었는데 요즘에 점화식 일반항을 구하는 건 잘 안 나와요. 기납적으로 어쨌든 추론해서 10번째 항 이내 값을 직접 노가다로 세리거나 뭐 수능 문제만 봐도 그렇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3번 문제는 블랙라벨에서 가져온 문제인데 얘가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문제가 아직 살아있단 말이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 자, 여기 오타가 되어 있는데 an 플러스 1이 자, 여기 오타가 나와 있죠? 4배의 an 빼기 2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애들이 뭘 물어보느냐 하면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정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거는 사실 많이 오바스러워서 그냥 몰라도 돼 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알고 넘어가는 거랑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아예 직접적으로 니은에서 물어보고 있기를 어떤 수열 AN을 변형한 요 문제가 등비 수열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대놓고 지금 얘 일반항을 갖다가 물어보는 형태가 되겠는데 사실 이 문제는 요 니은만 맞추려면은 뭐 AN하고 AN 플러스 1을 관계식을 여기다 집어넣고 확인을 해보시면 정리를 하시게 되면 어쩐 숫자배가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사실 푸실 수는 있으세요. 그렇지만 어쨌든 얘를 갖다가 한번 일반항을 뽑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니까 한 번만 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an 플러스 1에다가 적절한 어떤 숫자를 갖다가 제가 빼서요. 자, 똑같이 양변에다가 적절한 숫자 알파를 갖다가 빼면 4 빼기 알파의 an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요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우선은 자, 어떤 숫자를 알파를 갖다가 뺀 거죠. 자, 이걸 왜 뺐냐 하면 결국은 이제 등비 분수 형태를 등비 수열을 맞추기 위함인데 얘를 이렇게 쓸 겁니다. an 하다고 더하기 1 한 다음에 an에다가 자 마이너스 묶어버릴게요. 묶어버리면 알파 플러스 2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 이렇게 만들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네. 그러면 만약에 얘가 어떤 알파 값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면 자, an 플러스 1 빼기 알파, an 빼기 알파인데 요거는 항상 고정값이다 보니까 요 만족해주는 알파 값이 몇 개 나오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2개가 나온다면 어떤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특성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푸는데 어떻게 풀 거냐 하면은 자, 수하에서 배웠던 유리함수에서요. y는 x 플러스 1에 4x 빼기 2라고 생겨먹은 요 놈을 x랑 y랑 바꿔버리면 어떻게 변화가 되죠? 자, x랑 y는 역함수 공식입니다. 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를 갖다가 기억하실 겁니다. 역함수 공식이죠.
자, x, y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은 어떤 구조예요? 결국은 이게 xx라고 놓고 풀었을 때 이거 찾는 거랑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제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곱해버리시면은 요게 지금 이걸 xx로 바꿔주시면 여기에서 이 알파 푸는 방법이랑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이렇게 변형해서 알파라고 놓지 않고 그냥 아싸리 여기다가 그냥 알파 놓고 푼 결과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알파를 빨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변형할 필요 없고 이제 알파를 놓고 푸시면 된다. 요렇게 정리를 했고 이 만족해주는 알파가 풀어보시면 1하고 2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식을 뽑아낼 수가 있냐? an 플러스 1에 자 구조가 2부터니까 알파 2부터 먼저 넣을게요. 자 2를 넣으면 여기가 2배의 an 빼기 2에다가 누구 약분할 새끼를 갖다가 이렇게 쓸게요. 어차피 이 새끼는 약분할 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는 2를 집어넣을게요. 네, 2를 집어넣으면 3배. 자, 이번에는 an 빼기 1에 아이 또 약분할 새끼는 밑에다 깔아버리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 눈치채셨나요? 네, 자 어떤 결과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하나가 나올 겁니다. 자, 얼마가 나오냐면 an 플러스 1 빼기 1분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이 3분의 2 갈로 처음 묶고 자 an 빼기 1, an 빼기 2 이런 구조가 나오니까 얘를 어떤 수열 bn 플러스 1로 보면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은 그거를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잠시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3번까지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제목이 익숙하죠? 페르마 포인트라고 고1 내신에서는 약간 제약 조건을 가지고 나오는 문제였는데 자, 고2 문제가 요번에 삼각함수 문제가 들어가면서 삼각함수 문제가 두 번째에 들어가면서 이제 등장할 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페르마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수한 상황, 고1에서는 60도를 회전을 시켰을 때 직가삼각형이 되거나 각이 60도인데 이등변이 되는 경우에서만 고1 과정에서 구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고2부터는 다른 어떤 코사인 제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구할 수 있게끔 낼 수 있어서 사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네, 다른 문제에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보고 가는 거를 목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명신 이렇게 있고요. 내부에 어떤 한 점 P를 찍었을 때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그리고 요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보통 길이 두 개의 합의 최소값인 경우에는 동일 직선으로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세 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렇게 만들겠느냐 하는 거죠. 네, 요렇게 유비간호 장비가 있는데 네, 유비간호 장비를 한 라인업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동일 직선으로.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어디를 기준으로 돌려도 상관은 없어요. 보통 여기를 많이 돌리는데 얘를 60도를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간우고요. 여기가 유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림이 좀 이상하죠. 네, 대충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지금 A'이 될 거고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있는데 얘를 정확하게 60도만큼 회전을 시킨 합동삼각형이에요. 네, 그림이 좀 이상해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60도 돌렸기 때문에 길이의 변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UB라 했는데 요것도 UB가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유비간호 장비에 합친 걸 물어보는데 또 60도를 돌렸다라고 했으니까 이등변이면서 끼인 각이 60이면 우리가 정삼각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얘가 역시 간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유비간호 장비의 합의 최소값인데 유비간호 장비의 최소값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이용할 거냐면 기존의 요 각에다가 60도를 더한 각이 우리가 제이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죠? 네, 문제가 충분히 풀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푸는 방법이 다른 방법도 있겠으나, 자, 여기가 4고 여기가 2루트 3이었으니까 여기가 2루트 3이 되겠고요. 그럼 2루트 3에서 여기가 지금 150도가 되니까 어떨 때 요 세 개의 합이 최소가 되냐면, 네, 자, 요거가 동일 직선으로 이렇게 찍 연결될 때 요 길이가 가장 최소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지금 2루트 3과 4와 150도의 제이코사인 법칙을 써서 요 길이를 갖다가 구해주시면 되시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고1 문제랑 다르게 150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올 법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5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사실은 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뭐 자주 보는 내용일 겁니다. 간단하게 5번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서 간단하게 복습 한 번만 하죠. 그냥 들어가면은 조금 어려울 테니까. 자, SN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 구조, 2차 이하식 구조면 반드시 등차 수열임을 증명할 수 있어요. 당연한 이유가 뭐냐면은 SN에서 SN-1을 빼서 N이 1차식인 걸 먼저 뽑아내고요. S1과 A1이 항상 같음을 보여주시면 돼요. 저 구조에서. 그러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차식 구조가 성립하니까 등차 수열이다. 뭐 이전에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거꾸로 AN이 어떤 PN 플러스 Q일 때도 등차 수열임을 보여라는 것도 어떤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을 때 어떤 상수가 되는 것만 보여주시면 정의해도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AN이, 제가 얘기하는 게 AN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반드시 AN은 등차 수열이라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인 걸 보여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때 요 A가 의미하는 거에서 얘를 갖다가 곱하기 2 하면 공차가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SN이라고 하는 게 3n제곱 더하기 5n이다. 그러면 이 AN을 갖다가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항상 이게 요거의 2배가 공차인데 AN에서 1차항의 요 앞대가리가 공차를 의미하는 거니까 2배 해주시면 6이고요. 자,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1 집어넣은 게 당연히 A1과 S1의 정의상 같아야 되니까 6n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거꾸로 이것도 가능합니다. 3n 제곱한 다음에 몇 n이냐? 1 집어넣은 게 8 나와야 되니까 5n이다. 자, 이렇게 자유자재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SN이 3n 제곱 더하기 5n 플러스 1처럼 이렇게 상수항이 주어놓고 AN을 구하라고 하죠. 네,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SN에서 SN-를 뺐을 때 AN이 나오는 건데 S0가 제로가 아니면 두 번째 양부터, 제로면 첫 번째 양부터인 걸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AN을 갖다가 n이 1인 경우에는 따로 삐꾸로 구해 주셔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겠으나 어차피 2 이상에서는 SN에서 SN-를 뺄 때 상수항이 있든 없든 없는 결과랑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뽑아내는 게 6n 플러스 2인 건 똑같이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자,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S0가 제로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항을 갈라줘야 되고 뭐 이렇게 2차식 구조이면 1차식 뽑아내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근데 SN이 만약 어떤 n3승이다. 이러면 AN을 구하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차피 S0가 제로인 거니까 SN에서 SN-를 뺐을 때 AN이 나오는 건 똑같거든요? 삼승인 경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n세제곱에서 n-1의 세제곱을 빼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3n제곱 빼기 3n 더하기 1. 이 정도는 금방 되시잖아요. 되셨죠? 네, 요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5번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열합의 SN이 n제곱 더하기 1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TN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좀 더러워요. 6분의 n의 4n제곱에 그리고 더하기 21n 빼기 1 그리고 아주 더럽습니다. 상수항까지 존재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고요.
이 SN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열의 합을 의미하고 이 TN 오해하시면 안 돼요. TN은 A1, B1 곱한 거 더하기 A2, B2 곱한 거 더하기 A3, B3 곱한 거 이렇게 N항까지를 갖다가 진행한 거거든요. 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자 우리가 이제 AN을 구하는 방법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상수항이 있든 없든 없는 거랑 같으니까 이건 등차 수열이고 EN에 1 집어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빼기 1. 자 요건 N이 2부터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TN은 이제 1인 경우에는 뭐 따로 구할게요. 1 집어넣으면 2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AN 곱하기 BN의 일반항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n-1을 집어넣은 걸 뺀 놈을 갖다가 계산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 6분의 1로 가려면 묶을게요. 그럼 4n 삼성이니까, n 삼성에서 n-1의 삼성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네. 자, 그리고 21n제곱 빼기 n인 거니까, sn에서 sn-를 빼게 되면 똑같이, 자, 가능하다. 42n 마이너스 20, 자, 지금 21n 빼기 n이니까 1 집어넣을 때 2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네, 시간을 조금 줄인다. n3등까지는 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T1은 따로 구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1 집어넣고 10 이렇게 따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이건 n이 몇부터 2부터 성립하고 요건 n이 1이다 이렇게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되죠? 자 이게 곱한 게 bn이라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12n제곱이니까 6 하면은 2n제곱이고요. 그럼 4, 3, 12에 40이니까 30n 6 나눠야 되니까 5n이고요. 자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18이니까 빼기 3인데 얘가 2n 빼기 1에 n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됐죠? 네, 따라서 bn의 일반항 또한 아하 첫째 항은 삐꾸가 되겠지만 자 bn 이렇게 쓸까요? 첫째 항은 이거로 자 2하고 10이니까 5 이렇게 삐꾸가 되겠지만 두 번째 항부터는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 요 정도까지는 아주 쉽게 뽑아낼 수가 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AN, BN 구했으면은 뭐 말 다 했죠. 첫째 항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자, 참고로 이 문제를 뽑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요렇게 S0가 제로가 안 되는 계열, 여기 삐꾸 나온다. 아마 요번 시험 이것만 제가 옵션을 걸면 엄청 많이 나올 문제입니다. 자, 그죠? 네, 요거에 관련된 것만 나왔을 때 다 맞췄다라고 보게 되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들이 SN에서 SN-를 빼서 AN 구하는 거, 두 번째 항부 성립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시하는 성향이 계십니다. 네, 되셨죠? 네. 자, 6번 SN과 AN의 혼합 점화식. 자, 6번 문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순조롭나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6번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양의 실수로 이루어져 있는 수열 AN이 이렇게 있는데, 아, 이게 또 뭐가 나와 있냐? 와, AN의 세제곱 더하기 A2의 세제곱 더하기 샹샹샹샹 가서 AN의 세제곱이 어머나 A1에서부터 A2까지 샹샹샹 가서 AN의 제곱. 자, 이렇게 어떤 AN과 사실 SN이죠. SN의 혼합형 점화식이 있습니다. 자, AN과 SN이 혼합이 되어 있는 점화식을 푸는 방법은요. AN을 SN으로 바꿀 거냐, SN을 AN으로 바꿀 거냐예요. 그죠? 네, 자, 보통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SN을 AN, 결국은 이제 AN으로 바꿔서 푸는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요 놈이 현재 SN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수열 B1, B2, BN의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n 집어넣은 거랑 n-1 집어넣은 걸 갖다가 빼게 되면 이쪽은 누가 남냐면 AN의 세제곱만 남을 거고요. 그럼 이게 지금 뭐가 되느냐면 SN의 제곱 빼기 SN-1의 제곱이다. 요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여기에서 요 전항까지를 빼시면 요게 남는다.
그래서 n-1 집어넣은 결과를 빼겠는데 이게 SN이니까 SN-1의 제곱을 빼시겠다. 자, 물론 이제 이런 거 쓰면 안 쓰면은 큰일 나죠. 네. 자, 얘는 우연히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가지고 가셔야지 서술형에서 감점 요소가 없습니다. 무조건 SN-1 나오면 2부터라고 쓰고 시작하세요. 그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애들이 감점을 안 당하는 길입니다. 반드시 확인하라 그러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선은 이 AN으로 이게 하나가 두 번째 항부터이긴 하지만 SN에서 SN-1이 AN이 되니까 AN을 요 한정판으로 하나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AN의 제곱은 SN 더하기 SN 플러스 1만 남는다. 맥이 1만 남는다. 이런 뜻이고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하나를 키우면 어차피 얘 때문에 두 번째 항이긴 한데 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놈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뭔 일이 벌어지냐면 뭐가 안 나올 것 같았는데 네, 자 빼면 이거에서 이거 뺀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SN에서 SN-1을 빼게 되면 AN인 걸 잘 아는데 SN 플러스 1에서 SN-1을 빼게 되면 얘가 뭐가 나오는지 몰라요. 네, 자 SN 플러스 1에서 SN-1을 빼게 되면 AN하고 AN 더하기 1 두 개가 세트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자, 모든 양수 수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얘로 나눠주셔도 자, 점검 안, 0이 되는지 점검 안 하셔도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하지만 놀랍게도 얘는 두 번째부터 성립한 놈이에요. 아직까지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얘가 1 집어넣어보고 확인해보면 A1의 세제곱이 A1의 제곱인데 양수라 했으니까 A1이 1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결과를 토대로 A2까지만 구해주시면 얘가 2니까 그 다음부터는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 만족하니까 AN의 일반항이 N이다 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확인 안 하시면 큰일 나는 문제예요. 뭐 시중 문제집에 있으니까 쌤도 많이 참고를 하시겠지만 서술형으로 굉장히 까기 좋습니다. 어쨌든 중간고사가 전반적으로 시험이 좀 쉬웠고요. 기말고사는 시험이 조금 어려워야 되는데 기간이 짧았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선택은 어떨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감히 예상하자면 우선은 문제를 조금 평이하게 내겠는데 서술형에서 감점의 여지를 좀 줄 가능성이 커요. 무슨 말이냐? 생각보다 애들이 잘 못하면 서술형에서 좀 후하게 줘도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기말에서도 등급이 안 갈라진다 싶으면 굉장히 꼼꼼하게 매겨서 그렇게 줄을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수열에서는 감점되는 게 이게 너무나 명확한 내용이라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저희에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주어진다면 제가 이것만 가지고도 2시간 이상을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보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역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이죠. 자, 내신에서 두 개의 쌍벽을 이루는 놈이 있다면 피보나치와 하노이 탑이에요. 자, 피보나치 하노이 탑은 지금 우선 시작하기면 너무 길고요. 피보나치 문제만 좀 봐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보나치 유형. 자, 어떤 게 있냐면은 계단 문제, 그리고 흰돌, 바둑돌, 돌 문제죠. 바둑돌이라고 할까요? 네, 바둑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타일 문제. 요게 좀 많이 어렵죠. 네, 변형도 엄청 많고요. 피보나치 변형도 많아요. 지금 이 문제도 타일 문제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은 편지 문제 있어요. 네. 행운의 편지 비슷해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 출발해서 이런 느낌이에요. A가 B로 보내고 B가 AC로 보내고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퍼토끼 문제가 있습니다. 왜 슈퍼토끼냐? 절대로 죽지 않고요. 매달
한 마리씩 혹은 뭐 경기고 문제는 두 마리씩 짝수다리 두 마리씩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보면 가끔 가다가 혼자서 새끼를 놓는 경우도 있어요. 네, 완전히 절대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토끼 수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근데 도중에 죽는 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슈퍼 토끼의 문제예요. 네, 자 이제 결국은 해보시면 단계별로 해보시면은 얘가 이제 피보나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뭐, tn 플러스 2는, tn 플러스 1 더하기 tn, 이렇게 되고요. 원래 1 나가는 걸 피보나치라 그러고, 2 나가는 걸 루카스 수열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냥 통틀어서 우리는 피보나치라고 가르치죠. 너무 괜히 세분화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 보통 1, 그리고 그 다음 놈을 이렇게 더해 나가는 느낌으로 구하는 거지, 절대로 특성 방정식을 풀어서 일반항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13,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34, 그 다음에 55, 89.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피보나치 문제를 좀 풀어보면 여기 숫자들이 조금 눈에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보기에 이런 숫자들이 있으면 아, 피보나치구나, 거꾸로 유추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 보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또 이거를 2배를 갖다가 한 숫자들을 깔아놓고 뭐 이게 피보나치인 걸 잘 안 보이게끔, 예를 들어서 답이 68인데 요거 2배, 요런 형태들의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점화식 세우는 거는 아직까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 유형들은 요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요 문제 유형들을 꼭 찾아보시고, 특히나 가장 어렵고 가장 변형이 많이 되는 게 타일 문제예요. 이건 뭐 변형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거 하나만 시작해도 굉장히 난제로 쫙 갈 수 있어요. 자, 기회가 되면 4주차쯤에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피보나치가 요 정도 건데요. 지금 요 나오는 이 7번 문제도 그냥 단순히 타일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피보나치 타일 문제라고 기본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그냥 간단해요. 여기 1이고 여기가 2짜리 요 녀석을 여기에 채우는 방법의 경우의 수예요. 그냥 여기가 n 플러스 2개고 여기가 2 되는 걸 채우는 방법의 경우의 수예요. 이게 왜 피보나치냐? 얘를 눕혀서 들어가냐 세워서 들어가냐 두 가지거든요. 그럼 처음에 게 제가 이렇게 눕혀서 세워서 들어가면은 n 플러스 1개를 갖다가 채우면 되고, 이렇게 눕혀서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얘 짝지도 같이 눕혀야 되죠. 그러면 이제 몇 개를 채우면 되죠? 네, m개를 채우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는 배반, 즉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더해주시면 점화식이 이렇게 나온다. 자, 이게 보통 이제 타일 문제거든요. 근데 이 타일 문제는 좀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로의 길이가 1이고 세로의 길이가 2인 타일이 하나 있는데, 이 타일로 세로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의 벽면을 붙여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개수가 1개, 2개, 3개일 때 붙이는 방법의 경우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얼핏 보면 많이 다를 것 같지만 결국은 타일의 개수가 1개, 2개, 3개면 넓이 부분을 보시면은 2, 4, 6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요거 채우고 요거 채우고 요거 채우는 거랑 같아요. 자, 1개일 때는 요거밖에 없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세로로 채워야 되니까 2개일 때, 3개일 때. 채우는 방법이 결국 이거랑 같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개는 이것밖에 없지만 2개를 채우는 방법은 이렇게도 채울 수 있고 이렇게도 채울 수도 있거든요. 3개를 채우는 방법은 이렇게 그냥 3개 다 눕혀서 채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붙이거나 세 가지가 된다는 소리예요. 즉, 이 타일 문제는 약간은 다른데 어쨌든 1, 그 다음에 2, 그리고 3 나가는 어찌 보면 루카스 수열 계열이 되겠다, 이 뜻입니다. 자,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피보나치 계열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하나하나 다 주옥 같은 문제입니다. 네,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자, 하나가 다 내신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기역 빼고, 기역은, 바퀴벌레들도 풀 수 있는 거니까. 네, 자, 기역은 넘어가고요. 니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은 이 성질을 만족할 때,
시그마 K1에서부터 N까지 누구를 구하여라? TK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수열을 갖다가 계속 스터디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시그마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기본 성질이나 공식 그리고 나열을 해서 풀리지 않는 형태면 무조건 이거다. 망원급수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의 무조건 망원급수다. 망원급수의 뜻은 아실 테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만원경 구조에서 나온 건데,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TK라고 하는 놈을 누구로 바꿔치기 한판 할 수 있냐면 얘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시그마를 갖다가 1부터 들어가게 되면 처음과 끝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TN 플러스 2하고 T2밖에 안 남겠죠. 자, 이게 니은이 피보나치 수열과 망원급수의 멋진 만남이었고요. 자, 디귿 또한 망원급수예요. 엥? 자, TK 플러스 1, TK 플러스 2, 그리고 이제 TK2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가 또 왜 망원급수냐? 아니, 부분분수잖아요, 부분분수. 자,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이 녀석이 누구냐? 아까 했죠. 그럼 이게 AB분의 B 빼기 A잖아요. 그럼 A분의 1, B분의 1인데 이 구조가 망원급수다. 그럼 얘가 처음과 끝만 남으니까 자, 1 들어간 건 T2분의 1, 당연히 2분의 1이겠고요. 얘는 Tn 플러스 2분의 1이다. 자, 요렇게 결론이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과 끝만 남고 사라지는 구조인 거니까요. 자, 되셨죠? 자, 근데 문제는 리을이에요. 자, 기역 제외한 니은 디귿은 사실 문제 한 문제짜리이기도 하고요. 어떤 학교는 이 정도 문제만 해도 그냥 어쨌든 기본 이상은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리을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친구들은 조금 풀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피보나치 수열을 이루는 것 중에서 우리가 뭐 달팽이 얘기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럼 뭐 네이버 같은 데에서 피보나치 한번 쳐보세요. 뭐 그림도 되게 많거든요. 지금 치고 계신데, 네. 자, 쳐보시면 뭐 달팽이 뭐 이게 모양이 뭐 피보나치 이룬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기하적으로 조금 해석을 하는 게 리을 문제가 되겠는데, 원래 피보나치는 제가 11이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지금 루카스 수열, 즉 피보나치 짝퉁이기 때문에 조금 편법을 갖다가 써서, 자, 우선 1짜리 정사각형 두 개를 갖다가 제가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이 누가 되냐면 2가 되니까 이번엔 2짜리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 나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T1이라 하고 T1이 1이니까요. 그럼 여기를 T2라고 해서 T1과 T2면 결국은 또 합친 게 T3가 되니까 또 3짜리 정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또 T2고 T3니까 아니 또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또 4짜리가 아니라 T4니까 얘는 2하고 3이니까 실제로는 5짜리 정사각형이겠죠. 그리고 또 다시 여기다 붙이면은 얼마냐면 3, 5니까 8짜리 정사각형을 이렇게 붙여 나갈 겁니다. 자, 한 개만 공간상 한 개만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T5고 T5입니다. 근데 이거 두 개 합치면 T6이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T5 곱하기 T6에 대해서 넓이죠. 근데 이게 뭔 의미를 가지고 있냐? T5 제곱, T4 제곱, T3 제곱, T2 제곱, T1 제곱까지 하고 한 개 남네요. 만약에 얘가 그냥 피보나치였으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요. 얘는 1, 2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게 요 놈에서는 TN과 T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를 대략적으로 어떻게 점검할 수가 있냐면, 자, 샹샹샹 가서 TN의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하기 1이야 라고 붙여주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되셨나요? 네. 자, 왜냐면 이게 T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TN 제곱부터 해서 T1 제곱에 한 개 더 남는다.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는데, 지금 리을이 왜 맞냐 하면은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T2, T1 더하기 1 부분을 계산해 보시면요. 2, 1, 1이라서 요게 마이너스 1이야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요 부분이 리을 또한 맞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잠신고 시험 문제예요. 2010 몇 년도인데 아주 좀 됐어요. 연식은 좀 됐습니다. 네. 자, 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면 1시간 안에 끝날 것 같네요. 네. 자, 9번 문제는 8번 문제죠. 죄송합니다. 네, 8번 문제 가보도록 볼게요. 네, 8번 문제는 역시 수능 특강에서 문제를 뽑았고요. 지금 어떤 규칙인지를 좀 보여드리면,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라는 느낌이 여기서도 드는데, 자, 우선은 보면은, y는 루트 x라고 하는 어떤 무리함수가 하나 있고요. 그 밑에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어떤 이제 직선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쪽에 접하는 정사각형을 하나 그리겠대요. 됐죠? 네, 근데 이 정사각형이 길이가 1, 2, 3, 4, n 이렇게 갔을 때 요 경계 및 내부에 포함이 되어 있는 점들의 총 개수, 즉 격자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는데 어차피 요 길이가 1, 2, 3, 4, n으로 자연수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요 점은 요 점과 요 점이 모두 다 자연수면 여기 길이가 n이면 여기 있는 점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 그럼 여기도 똑같이 n 플러스 1개가 되겠으니까 전체 격자점의 개수는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요. 얘가 만약에 자연수가 아니야. 얘도 자연수가 아니야. 왜냐면 이게 길이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길이가 n이면 예를 들어서 길이가 3이었다고 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하나, 둘, 셋.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의 개수는 3개. 즉, 얘가 정수 아니야, 정수 아니야 하면은 이 길이가 n일 때는 요 사이에 격자점의 개수가 n개, 얘도 n개. 그래서 n제곱개가 된다. 이 뜻이고요. 하나가 정수고 하나가 정수가 안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안 됩니다. 왜냐면 요 길이가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둘 다 정수거나 둘 다 정수가 아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간단해요. 결국은 둘 다 정수가 되려면 얘가 제곱수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것 때 제곱수를 어떻게 둘 거냐? 뭐 k 제곱에 k, 여기는 k 제곱에 마이너스 k 제곱.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네, 요 길이가 지금 n이라고 잡았는데, 네, 길이니까 k 제곱 더하기 k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n이 어떨 때, 뭐 k가 이제 어떤 k는 현재 자연수니까 n이 어떨 때 우리가 지금 이제 n 플러스 1의 제곱의 테크트리를 타느냐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k가 1일 때 n이 2, k가 2일 때는 n이 6, k가 3일 때는 12, k가 4일 때는 20. 자, 20까지만 하면 되죠. 요 4개인 경우에는 격자점의 개수가 n 플러스 1의 제곱을 따른다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n제곱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시그마 k1에서부터 20까지, n이 이제 20까지 물어봤으니까 요건 k제곱으로 질러 놓고요. n 플러스 1이 되는 그 4가지 경우에 주어 담기로 갈 건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격자점의 개수는 어떻게 보면 넓이랑 같으니까 n제곱일 때와 n 플러스 1일 때를 갖다가 비교를 조금 해보면 튀어나오는 부분이 1의 n에 1의 n에 1, 즉 여기 부분이 추가로 생기는 격자점의 개수는 2n 플러스 1개입니다. 자, n과 n의 제곱과 n 플러스 1의 제곱 관계에서요. 자, 그래서 요 값에 대해서는 2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 4개만 계산해 주는 게 조금 더 빨라요. 자, 5 더하기 6, 22, 13, 그 다음에 더하기 25 줬다 더하기 41. 자, 요 부분은 추가로 들어가야 되니까 더하기로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빠릅니다. 그러면
요거는 시그마 기본 공식에 의해서 계산해 주시고 저거는 숫자를 빠르게 해서 더해 주시면 되겠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9번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역시 수능 특강에서 뽑은 문제가 되겠고요. 네. 자, 수능 특강에서 뽑은 문제고, 제일 풀이가 보기 싫은 문제이지 않을까. 원래 문제를 보시면 수능 특강 3레벨의 마지막 문제거든요. 자, 그리고 제일 풀이를 봐도 애들이 이해 안 된다라고 가져오는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이 문제는 어쨌든 학교 선생님들이 수능 특강을 기본적으로 많이 내신해서 참고하시는 데다가 숫자를 바꿔내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옛날에 대원해고 다녔던 학생 하나가 시험 전날에 직보를 끝나고 집에 가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너무 문제가 안 풀려서 2시간 거리를 다시 와서 물어보고 간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만 해도 이게 뭐 카톡이나 이런 게 없었던 시절이라 전화로 애가 설명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나머지 2시간을 거쳐서 다시 와서 물어보고 이 한 문제 물어보고 갔어요. 자,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실력 정석 같은 데 있는데 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9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1대2 내분하는 점에 P1이 있는데 요 길이를 AN이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를 수직, 그리고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 이렇게 냈을 때 여기를 P2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A2라고 하자. 그러면 AN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잡으라는 문제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히 돌리겠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게 한 바퀴 돌리면 끝나거든요. 이게 AN인데 여기가 60도니까 2분의 1 AN. 한 변의 길이가 L이라고 하면 L 빼기 2분의 1 AN 한 다음에 다시 그거 절반. 그럼 다시 전체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면 되니까 요 길이. 다시 요 길이에서 절반을 때린 게 L에서 뺀 거에서 요 길이 때린 게 AN 플러스 1. 이렇게 관계식 세우면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2시간 걸려서 왔는데 5분도 안 걸려서 갔습니다. 네. 자, 다행히 시험 문제에 나와서 다행이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좀 혼을 냈던 게 미리미리 하지 그랬어 하면서 그랬던 문제가 기억이 나네요. 자, 어쨌든 이 9번 문제가 요 계열과 비슷한 문제인데 ln과 l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어떻게 잡냐예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교육과정에서 일반항을 구하여라는 나온 지가 이제 거의 본 적이 없죠.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항 구하여라. 기껏 해봐야 5번째, 10번째를 추론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근데 이제 이거 점화식 태우는 문제는 올해도 심시작게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앞병신 이렇게 있는데 네,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수직을 냈더니 여기가 몇 대 몇이더라? 3대 4다. 3K, 4K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처음에 있는 이 점이 P1인데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약간 평행하게 끊는데요. 그래서 AC에 평행하게 한 방 끄었다가 다시 끄었다가 그 다음에 빠직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자, 그쵸? 그러면 여기를 L1이라 하고 우선 이 L1을 갖다가 구해야 하고 두 번째부터는 계속 이 규칙대로 갔을 때 ln과 l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솔직히 ln을 구하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이게 3대 4면 이게 비율인데 이렇게 쓸게요. 얘도 3대 4가 되죠. 평행하게 끄었으니까. 근데 얘가 3대 4면 또 누가 3대 4냐면 여기도 3대 4예요. 이게 평행하니까. 그럼 전체 요 길이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 길이는 그냥 7분의 3이에요. 근데 L1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닮은비를 쓰시면 되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 ln과 l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어떻게 잡냐인데 대부분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접근해서 푸셨더라고요. 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상황이 ln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 네, 이 ln을 이렇게 평행하게 찍어요. 이렇게. 그쵸? 네. 그리고 이게 평행하게 또 꺼요. 그리고 이게 l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갑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게 ln과 l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찾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잡을 거냐? 자, 보시면 이런 거죠.
지금 얘가 3대 4니까 얘도 3대 4예요. 그쵸? 그러면 요 삼각형을 색칠을 조금 해보시면 이게 ln 플러스 1인데 여기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는 1 빼기 ln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길이가 다르게 주면은 뭐 다르게 바꿔서 푸시면 돼요. 자, 여기도 바뀌는 포인트가 하나 나오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한데 얘랑 평행하니까 얘가 3K, 4K 합친 거니까 여기가 7K거든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7K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할 게 눈치를 채셨나 모르겠지만 이것분의 이거는 이것분의 이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4K 1 빼기 Rn 플러스 1은 7K Rn이다. 이렇게 관계식을 뽑아낼 수가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KK가 약분이 되면 Ln과 L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되셨죠?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바꿔낼까요? 자, 우선은 여기 요 놈을 뭐로 바꿔낸다? 1이 아니라 뭐 2로 바꿔낼 수가 있어서 여기가 몇 빼기 ln 여기 바꿔낼 수도 있고요. 간단해요. 그것보다는 얘 비를 조절할 가능성이 커요. 뭐 2대 5라던가 뭐 이렇게 비율을 조절할 가능성이 크지만 요거는 한 번만 요렇게 푸는 거 보여주시면 어떻게 바뀌어 나오더라 하더라도 금방 적용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또한 수능 특강 올해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많이들 나오는 문제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네. 자, 1주차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요. 그 육각수, 오각수, 사각수, 삼각수. 자, 다각수에 관한 문제인데요. 교과서에 은근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교과서에요. 네. 교과서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 전날 찬찬히 하는데 애들이 보통 이 부분이 보통 활용등에 있으니까 대충 보고 와서 틀려오죠. 한 번도 안 보고 들어간 친구들은 조금 당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근데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 엔간한 친구들은 쉽게 풀 거예요. 자, 그 다각수의 성질도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별거 없습니다. 다각수는요, 차이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에요, 그냥.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등차 수열인 거니까 추론하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평면 분할 문제가 똑같이요. 개차 수열이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마찬가지로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했을 때 무조건 규칙이 나오는 놈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는데 제가 그걸 갖다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도형의 기본 단위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수를 갖다가 얘기를 할 건데 사각수의 첫 번째는 이렇게 점이 하나 나오고요. 사각수의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각 자, 한 변의 길이가 2짜리라고 1짜리인데 점은 2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사각수고요. 사각수의 세 번째는요. 2짜리고 실제로는 점은 각 변에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는 형태. 자, 이렇게 됩니다. 물론 사각수는 1, 3, 5의 홀수들의 합이기 때문에 n제곱이 된다는 건 너무나 쉽게 나와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행에서는요. 요 변 제외한 얘가 2개 더하기 2개 더하기 찐따 요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한 개 더 나가 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찡찡 짱짱 와 짱맨 요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 이게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3개 요렇게 3개 여기 찐따 자,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쉽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K번째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보신 거예요. 자, 오각수도 한번 해볼게요. 오각수. 아까 수업하면서 육각수 하면서 흥부가 기가 막혀 노래 한번 불렀는데. 자, 그죠? 네. 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 자, 그 오각수라고 하는 것도 기본 도형은 오각형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 1단계는 점이고요. 제가 이게 중학교를 안 나와가지고 도형을 잘 못 그리는데, 네. 네, 오각형을 한번
온 힘을 다해서 그려보겠습니다. 대충 봐줄만 한가요? 네. 첫 번째 오각수, 두 번째 오각수입니다. 네. 자, 점 두 개씩 있죠? 네. 자, 두 번째 오각수입니다. 네. 마음에 안 드세요? 네. 다시 그릴까요? 네. 그냥 보세요. 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각수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점 3개, 여기도 점 3개, 너도 점 3개, 너도 점 3개. 별거 아니죠? 네. 추가되는 부분이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한 개만 더 해볼까요? 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갑니다. 여기 좀 그림 그리기가 많이 어려운데, 하나, 둘, 샹, 하나, 둘, 샹, 하나, 둘. 자, 요렇게 그려나간다. 요것만 규칙만 알고 들어가면 애들 풀어요. 네. 사실상. 네. 자, 세려볼까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제외한 거, 요거 지금 현재 처음이었고, 추가되는 부분이 요거였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 둘, 셋, 쌍이고요. 얘도 하나, 둘, 셋, 쌍이고요. 얘도 하나, 둘, 셋, 쌍이고요. 자, 눈치채셨죠? 네. 이게 오각수예요. 그러면 n각수의 k번째를 구하는 것 또한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텐데, 자, n각수의 k번째까지의 합을 제가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점 하나고요. 됐죠? 자, 당연히 점 하나일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오각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두 면을 제외한 3개였고요. 사각수는 2개였어요. n각수는 당연히 n 빼기 2 한 다음에 1에 찐따 하나, 요렇게 들어가는 게 두 번째 n각수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 n각수는, 자, 이 n각수의 세 번째는 여기가 2씩 들어가고 찐따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건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주어져 있는 문제가 뭘 구하는 문제였냐면 어떤 n각수의 10번째까지의 총합이 415가 되게끔 하는 이 n각수가 뭐야? n이 몇이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시그마로 쓰려고 하면은 되게 거창해요. n각수의 k번째. 일반항 쓰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두 개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열해서 보여주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10번째인 거니까 결국은 이 1을 모아요. 10개예요. 그 다음에 n 빼기 2도 모아요. 1부터 9까지 합. 45 계산할 수 있죠? 네. 415. 네. 415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n의 값만 구해주시면 n이 지금 얼마, n 빼기 2겠죠? 네. 자, n의 값이 얼마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냐면 9 곱하기 45가 네, 405가 되니까요. 네. 자, n이 11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주차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